안녕하세요. 두테르테 가문에 대선 출마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케는 두테르테가 하원의 마약과의 전쟁 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케는 1989년과 2006년의 대법원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는 출석하여 마약과의 전쟁에서 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리인 자기 변호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년 6월 현재 필리핀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69개입니다. 39개국은 완전 무비자, 27개국은 도착 시 주어지는 비자, 3개국은 비자 대신 전자여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탕가스시티 시의회는 지역 내에서 포고를 완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반밤과 딸락에서 지방정부와 포고가 연루되었다는 의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민은 일자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안전의 문제 차원에서 외국인이 이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편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운영 중인 포고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무효화하라는 청원을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면서 렙토스피라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총 878건이 발생하여 84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6월 2일에서 15일 사이에 83건이 발생하여 이전 같은 기간의 60건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동기간 1769건에 비하면 반절도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잠보안가 반도와 북부 민다나오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반시장 앨리스 구오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신분 도용의 문제를 해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가수사국이 제시한 다른 여성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이 문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해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를 개혁하고 증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인터넷 연결 비용이 동남아시아에서 속도는 느리면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린 인터넷이 시민들과 사업의 잠재력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사람 65%는 아직도 인터넷 접속이 없습니다. 2023년 6월 월드 데이터 랩이 발표한 인터넷 빈곤 지수에 따르면 최소한 2천만 필리핀어가 아주 열악한 인터넷 환경이나 월 1기가를 사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인민군으로 의심되는 7명이 누에바에시아의 판타방가에서 정부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정부군 사망자는 없습니다. 군은 M14 권총 3점과 M16 6점, M203 1점 등을 압수했습니다. 군은 이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전 상원의원 레일라 데 리마가 모든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필리핀에서는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필리핀 안에서 어떤 사법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다바오 시장 세바스티안 바스테 두테르테와 다바오 하원의원 폴 두테르테가 상원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것과 관련하여 필리핀에는 그들이 자유롭게 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누가 선거에 출마할지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10월은 되어야 명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테르테 가문의 출마 계획을 밝힌 것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입니다. 두 명은 내년 선거에, 다른 한 형제는 2028년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사라가 다바오로 돌아와서 시장에 출마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은 올해 부족한 설탕 공급을 위해 20만 톤의 정제 설탕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농업부 장관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가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바이 하원의원 조이 살세다에 따르면 양원은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에 12%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업체에만 부가세가 부과되는 불공정을 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180억 페소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수사국은
자신의 딸을 성매매에 노출시킨 엄마와 이모를 체포했습니다. 11세의 딸을 온라인 성매매로 외국인들에게 노출한 것입니다. 딸이 5세일 때부터 2만 5천 페소의 딸의 사진을 팔아왔습니다. 이런 성적 노출 라이브 방송을 위해 나보타스에서 회존시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클란의 바타안에서 52세의 농부가 까라바오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신체는 잘려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까라바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심갈 만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카비텍스 톨게이트 요금을 7월 1일에서 30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두테르테 대통령 당시 경찰청장을 지냈던 로날드 바토 델라 로사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정부 시절 마약과의 전쟁에서 일부 인권 침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으로 봐야 하는데 경찰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는 일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원 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좌편향적인 의원들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G캐시는 KYC 데이터 탈취 시도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크립톤 좀비라는 단체가 G캐시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은 보안을 상향 조정하고 패스워드들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주안시는 와타와타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물 뿌리는 행사로 인해 야기된 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무질서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축제 참가자가 아닌 오토바이나 차량을 타고 인근을 지나는 일반 시민에게 물을 뿌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2,500페소에서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주안시는 와타와타 축제 기간 동안 물에 염화수소산을 뿌린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얼굴과 눈의 통증이 느끼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몇 년의 축제 기간 동안 물 뿌리는 축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복수하기 위해 물에 염화수소를 섞어 뿌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식시경찰은 특수 무기 전술팀들의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을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업무가 아닌 민간기업 경호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4명을 업무 배제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정당하게 순찰 중이었고 순찰 중 잠시 초대를 받아 음식을 나누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다른 것을 받지 않았으며 경찰 프로토콜을 제대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경찰들이 네티즌들을 고소할 경우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Ano sa lupa ang nangyari? Ano sa lupa ang nangyari? Let us speak again. Ano sa lupa ang nangyari? Ano sa lupa ang nangyari?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